좀 불길이 꺼져가나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지금 46명째 국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15명이 나왔어요, 지금. 네, 오후에 5명 더 추가돼서 20명 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사이에 제가 오늘 굉장히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20명이 됐군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역학조업 고리가 없는 환자들이 서울하고 대구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대구에서 31번 환자 통해서 교회나 병원에서 지금 꽤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좀 확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은 된 거고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일단 그런 양상이 먼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지금 어쨌든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좀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봉쇄를 한다든지 이게 본격화될 경우에는 봉쇄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치료 위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거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유입 환자를 최소화하는 건 당연히 계속 가고 있어야 되고요. 예. 일단 국내에서 환자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 또한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수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래에서 이제 주로 경증 환자를 통해서 다른 환자들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증 환자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얼마나 잘 확인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빨리 이제 격리 상태로 들어가게 하느냐도 또 한 가지 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원 안에서 발생할 만한 환자들을 이제 잘 찾아내서 일단은 병원이 위험성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외래에서 조기 진단을 통해서 이제 전파 가능한 사람들을 빨리 격리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 축의 방법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특정 병원에 지정을 해서 아예 지금 대구 지역에서 특히 무더기로 나왔으니까 그것을 코로나19 전문 치료병원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코로나19 뭐 전문 병원이라고 하면 이미 국가지정병원이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런 병원에서 환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환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중증의 환자도 있을 수 있고 가벼운 환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증 환자는 시설이나 인력이 잘 돼 있는 국가지정 격리병원을 주로 치료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벼운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공공병원이라든지 뭐 군병원 같은 데를 아예 그냥 비우고 거기에 이제 뭐 1인 격리 형태로 입원시키는 이런 방법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자 전달 체계에 관한 부분들도 이미 복지부가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환자 수가 늘어나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31번째, 31번째 이 확진자가 지금 오늘 나왔던 거의 20명을 다 전염시켰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몇 명 빼놓고는. 지금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특히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확인된 거는 그 뭐 신천지 교회에서 전염이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분이 집회를 좀 몇 군데 다녔는데 집회에서 전염이 됐을 경우에 좀 걷잡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 집회에서 이렇게 전염이 됐을 가능성? 일단은 뭐 교회에서 벌써 10명 넘게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 같은 이제 모임, 특히 사람들이 아주 밀집돼 있고 따닥따닥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의 특성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잘 안 드리시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도 잘 안 썼을 거고, 그다음에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이제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침방울 이런 게 더 많이 날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슈퍼 전파 상황이 발생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교회 참석했던 분들, 또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고 좀 확인을 해서 일단은 추가 환자 발생 여부들을 잘 체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 신천지 교단에서 뭐 이거를 감추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와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공식 뭐 공문도 뭐 발표문도 내기는 했습니다. 이 교단에서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쪽도. 예, 일단은 그 신천지 교회 자체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상황들이 어떤 교회에서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교회 출석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또한 이제 예배 중에도 마스크 쓸 수, 특히 노약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손위생을 강조하는 부분들, 또한 이제 또 꼭 필요한 이제 모임 외에는 모임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홍콩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사망자에 대한 어떤 특성을 보면은 역시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 이런 분들이 주로 사망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때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무서운 이유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걸리는 분들의 대부분 여행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 이런 만성질환자들이나 고령의 환자분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중증 환자 발생도 많아질 수 있고, 또 그런 중증 환자들 중에서 사망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 일단 중증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특히 취약한 계층의 환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숙제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잘 감당해야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어린이 환자가 처음 나왔어요. 20번 환자의 딸, 11살. 또한 이 어린이는 뭐 감염이 덜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그게 공식 보고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뭐 이렇게 중국 쪽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린이 감염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린이 감염자는 발생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아이들 발생이 많았는데 전반적인 환자 발생에 비해서 아이들 발생 숫자는 적더라 정도가 나와 있고요. 아이들 사이에서 아마 지금까지 사망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통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일단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호흡기 감염에 걸렸을 때 좀 가볍게 앓는 경우가 많고 또 무증상인 경우도 많더라. 이 정도만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문제 없이 잘 회복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오늘 사실 혼란스러웠던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전하는 지역사회에 이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일단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일단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밖을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2, 3일 정도 증상을 지켜보고 증상 회복이 없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서 본인의 증상 얘기하고 검사를 좀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취약군들이죠. 연세가 많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많은데 이제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한 이제 그럼 만약이라도 이제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거, 특히 병원에 진료를 받고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도록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일단은 이제 손위생 이런 부분 철저히 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31번째 확진자도 몇 차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라 했는데, 나는 해외도 안 다녀오고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받냐 했다가 지금 약간 커진 건데, 지금은 어찌됐든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가 된다라면은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아보십시오라고 권유를 했을 때는 거기에 좀 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아마 한방병원이다 보니까 검체 채취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도 좀 많이 꺼렸던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런 경우, 특히 폐렴이 동반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든 간에 검사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아닌 거, 음성인 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필요하고, 이미 이제 여러 병원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과 정부를 믿고 계속 국민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